어때냐, 시엘? 내 생각엔 계속 피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내 생각도 그래. 여길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니들 뭐하냐? 에드, 여긴 어떻게? 아니, 일단 조용히 작게 말해. 뭐라는 거야? 안 들려. 더 크게 말해. 저게 물 흐르고 오지. 네! 아이씨, 뭐냐고? 제발 말 좀 들어. 죽기 싫다고. 뭐가 있길래 그래? 뭐야 저건 대체? 우린들 알 것 같으냐? 덩치에 비해 발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뭐 하는 생물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길 벗어나야 해. 그래, 어서 대답하거라. 여기는 어떻게 온 게냐?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처음 만난 환영체를 쓰러뜨린 뒤 주변을 살펴보니 거울이 있더군. 그걸 만지니 이곳으로 넘어왔다. 역시 그 방법뿐인가? 아니지. 에드가 들어온 거울을 통해서 도로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잖아. 확인 안 해봤을 것 같냐? 그 길은 편도다. 새로운 장소로 도착한 뒤에 바로 되돌아갔지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순 없더군. 우린 아까부터 여길 벗어나 보려고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같은 곳만 맴돌게 되더군. 관조자 녀석에게 설명 못 들었냐? 이 장소는 여러 공간이 중첩되어 있어. 아니, 여러 현재라고나 할까? 일반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출구를 찾으려 들면 소용없지. 그런 물리법칙에 구애받는 공간이 아니니까. 설명을 듣긴 했지. 난 더 캐물어 봤어. 그 녀석 말로는 우린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하더군. 단순히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겹쳐서 다 있을 정도로 말이야. 나머지 녀석들도 이 근처에 있는 거냐? 다들 가까이 있어. 만날 순 없지만. 벽 너머에 있다는 건 아닐 테고. 응, 가까이. 세상은 옅은 초록색. 중첩됐어. 종이보다 팔락팔락. 여러 장이야. 더 설명해봐. 아무리 여러 사람도 거울에 비치면 전부 한 장. 거울의 세계에선 그렇겠지. 이해했어. 하지만 왜 인식하진 못하는 거지? 병에 갇힌 나비, 똑같은 처지 옆의 나비는 알 수 있나? 두 마리의 나비가 각자 병에 갇혀 나란히 놓여 있을 때 서로를 인지할 수 있냐고 묻는 거냐? 글쎄, 병에 갇혀 있으니 감각이 차단되어서 어렵겠지. 옆에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시감 느낄지도? 아주 희박. 세상 마찬가지야. 옅은 초록색. 겹쳤다, 닿았다. 하지만 몰라, 보통은. 우리는 중첩되어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속한 차원이 달라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 그럴지도, 아닐지도?
대답이 왜 그따위야? 네 능력 아니야? 내 능력, 건너고 환상 만드는 것만. 나머진 장소에 걸린 능력이야. 나 조종 잘 못해.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군. 어, 면목 없어. 미안. 하나 더 묻지. 다차원의 공간은 이 장소에서만 가능한 건가? 아니, 모든 곳에 있어. 여긴 그냥 잘 보이는 곳. 아마 거울 때문에. 관측이 용이한 특별한 장소라는 거군. 알았다. 응. 쉽게 말해서 평행 세계라는 거다. 출발 지점은 같지만 다른 길로 뻗어버린 무수한 가능성의 가지인 거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흩어져 있어. 거울이라는 매개를 이용해 다른 차원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고. 이해했냐? 조금 이해한 것 같아.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평행세계가 뭐야? 이 자식이 뭘 이해했다는... 됐어.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자, 우리는 지금 미로에 갇혀 있다. 거울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바보라도 이해하겠지? 이제 너희 쪽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말해. 알았다. 우리가 이곳에 온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량한 숲이구나. 꼭 악령이라도 살 것 같고. 그래도 조용하니 괜찮지 않아? 뭘 모르는구나, 시엘. 숲에서 벌레 우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뭐야, 그런 의미였어? 나는 처음부터 그 시궁진 녀석이 사고인 척 우리를 일부러 험한 데에 떨어뜨려 놓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마수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하 감옥 같은 곳. 설마 아무리 마족을 싫어해도 연기까지 하면서 그런 속임수를 쓰겠느냐? 뭐 태도가 조금 특이하긴 했지. 싫어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느낌이 더 강했어. 마치 유령 같은 걸 두려워하듯이 말이야. 이상하네. 마계에 300년 동안 있었으면서 여전히 마족이 무섭나? 마계와 엘리오스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니 정확하다곤 할 수 없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의아한 구석이 있지. 맞아. 마족과 계속 마주하고 알아갔다면 분명 지금처럼 두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덜해진다잖아. 두려움을 계속 직면하는 과정에서 공포에 둔감해지는 거지. 그럼 아이샤와 에드의 유령 공포증도 언젠가는 고쳐지겠구나. 거참 다행이로다. 그 애들이 유령에 놀라 자빠질 때마다 평생 저러고 살면 어떡하나 앞날이 걱정됐었는데 말이다. 글쎄, 그 두 사람은 전혀 극복할 기미가 없던데? 평생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달큰한 향이 나는 것 같구나. 꽤 걸었는데도 별것 없네. 나가는 길이 있긴 하겠지. 그건 보면 알겠지.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관조자라는 녀석이 그리 말하지 않았더냐? 여긴 자신이 싸웠던 적들을 분석하려고 만든 공간이라고. 그랬었지. 하지만 적이라곤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그럼 뭐랑 싸운 거지? 마계의 외딴 숲에서 미아가 됐던 공포?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거야 사람에 따라 다르지. 조금 오싹하구나. 추우면 외투 벗어줄까? 추운 게 아니니 괜찮다. 그냥 기분이 그렇구나. 꼭 겨울의 한기를 맞은 듯 몸에 소름이 돋아서. 그거라면 사실 나도 아까부터 그랬어. 분위기 탓 아닐까? 그 뒤로도 시엘과 나는 시답잖은 잡담을 나누면서 나갈 길을 찾았지. 살판 났군. 누군 악취나는 동늪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우리도 힘들었다. 그 시시껄렁한 잡담도 애써 불안한 감각을 무시하려고 아무렇게나 말한 것뿐이란 말이다. 적과의 조우는 갑작스럽게 벌어졌지. 우리는 길을 걷던 중 기이한 느낌을 받았어. 그 기이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순간에 머리털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이상한 감각을 느낌과 동시에 나는 시엘의 안색을 살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 그래, 동시였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감각을 느낀 게야. 눈을 마주친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번개처럼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잠깐 시선을 교환하다가 이윽고 한 장소를 바라보았다. 그래, 기척은 전혀 없었어. 풀에 스치는 소리라거나 바람마저도 없었다. 흔히들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지 않느냐? 우리가 느낀 것을 설명할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인 듯하구나. 오감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감각으로 우리는 그것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 정확히 어느 방향인지 말이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니 조금 힘들구나. 나머지는 시엘, 네가 해다오. 뭐, 연기하나? 그래. 우리는 그놈과 눈이 마주쳤어. 아니, 그걸 눈이라고 해도 좋다면 말이지만, 난 아직도 그게 얼굴이 맞긴 한 건지 확신이 안 들거든. 너는 방금 저 거대한 것의 형상만 봤겠지만, 우리가 본 건, 뭐랄까,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거였달까? 공간이 뒤죽박죽이고 얼룩덜룩한, 꼭 뒤틀린 그림처럼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느낌 있잖아. 아까부터 짜증나게 장황하게 쓸데없는 말 그만해. 그래서 뭘 봤다는 거야? 알았어. 우리도 진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걸 본 순간 형언하기 힘든 무언가를 느꼈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새 같은 괴물이었거든? 덩치가 무척 크고 털은 새까만 밤하늘 같은 색인데 오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 새 깃털이면 다 광택이 있지. 무슨 당연한 소리를.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아예 빛이 났다니까. 그런 새가 어디 있냐? 뭐 어딘가엔 있겠지. 그래서 그 새가 뭘 어쨌는데. 그 새의 머리엔 보통 머리가 달려있어야 할 곳에 통째로 커다란 눈이 달려있었어. 그래, 눈 말이야. 그 눈이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날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커다란 눈동자가 우릴 꿰뚫듯이 보고 있었는데 내 눈 너머에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 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 우리도 그래. 나도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정말이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구나. 최면? 환각? 모르겠어. 그런 시시한 것에 비유해도 되는 걸까? 훨씬 무시무시한 것에 편리를 봐버렸다고. 좋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알겠군. 정말? 뭘 알아냈는데? 여기서 나갈 방법이겠지? 너희는 적에게 당해 그만 미쳐버려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아마 망상증을 유발하는 공격이었겠지. 뜬금없이 달큰한 향이 나네 어쩌네 했을 때부터 너희는 함정에 빠진 거라고. 똑똑한데?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말로 형언키 힘든 감각은 진짜가 아니었던 게야. 정말 명석한 녀석이로구나. 짜증나네 진짜. 여기서 나갈 방법은 단 하나. 저 괴물을 잡는 것뿐이다. 쓰러뜨리면 다른 장소로 가는 문이 생기겠지. 싸운다고? 싸울 수 있는 상대인 건가? 잘 모르겠다. 약한 소리 하지 마. 저것도 시궁주가 자기 동료들하고 상대한 적일 거다냐. 당연히 쓰러뜨릴 수 있지. 그렇군. 그렇구나. 너희를 전력으로 기대하긴 힘들겠군. 방해나 되지 마라. 일단 그 새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부터 찾아야겠군. 찾을 필요는 없어. 이미 왔다. 응? 어디? 뒤에? 네, 은님. 안 보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청님은 어떡하죠? 이상한 색이네요. 뭐라 딱 짚어 말하기 어려운 색이에요. 달빛이 환한 밤, 검푸른 수면에 비친 무지개 같아요. 그런 거 본 적 없지만. 아라 누나도 모르시는 거죠? 아, 저 알 것 같아요. 이건요, 대발견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색을 발견한 거죠. 최초 목격자예요. 청님, 계속 보고 있으면 위험하대요.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해요. 그거 아세요? 새로운 별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별에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대요.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밤늦게 침실을 빠져나와서 별을 찾곤 했었죠. 막루를 향해 불어오는 찬 바닷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며칠을 고생했지만요. 자, 저 색채에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요? 네, 아라 누나. 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봐요. 우리는 저 색에 이름을 붙여줘야 해요. 뒤돌아 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저길 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과잉된 색깔의 향연이. 싫어요. 당기지 말아요. 같이 봐요. 네? 같이 보자니까요. 왜 안 보는 거예요? 누나 왜? 왜죠? 왜 그래요? 왜?
저도 이젠 한계. 정신 차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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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브님, 레나님. 알아, 괜찮니? 눈을 계속 바라봤다간 이성을 잃게 돼. 시선을 피하면서 싸워. 싸워요? 누구랑요? 물론 저 괴물에게서죠. 당신은 수호자예요. 알고 있죠? 수호자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수호자, 맞아요. 전 지키는 사람, 하멜의 기사. 좋아요.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군요. 아라는 괜찮나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소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사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괴물이 살아있으면 우린 또 미치게 될 거야. 예, 알겠사옵니다. 두 분은 저 괴물의 정체를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 저렇게 거대한 덩치인데 가볍고 그러면서도 힘은 세다고? 질량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저 녀석들이 새 같은 거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군. 저건 짐승이 아니야. 물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해니르랑은 달라. 하지만 비슷한 점은 있군. 저건 외계에서 온 거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 시각이 왜곡되고 있어. 이상한 색들이 번뜩거리고. 진짱! 눈을 거의 감은 채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고! 가엾구나.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자라면서 너의 그 탐구심은 어느 기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남보다 잘났다고 으스댈 수 있을 정도면 만족하는 거냐? 더 큰 진리를 마주하긴 무서운가 보네. 시끄러! 너 대체 정체가 뭐냐? 너도 혼돈의 영역에서 온 건가? 여긴 너 같은 게 있을 곳이 아닐 텐데. 왜 내 눈을 피하느냐? 너는 늘 관찰하는 쪽이었지. 헌데 이제는 관찰당하는 처지가 되어 두려운가 보지. 그딴 도발에 넘어갈 것 같아? 넌 내가 보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네가 나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될까봐 두려운 거다. 너 또한 법칙과 시스템의 일부일까봐 말이야. 내가 뭘 두려워한다는 거야? 무용한 판단이다. 신 또한 법칙 안의 존재.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법칙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바깥으로 힘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법칙의 한계를 이용한다고? 낯소드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창조물이 너보다 고등하지는 않아. 법칙을 이용하는 주체가 너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능, 주인된 자의 전지적 힘의 행사. 별의 씨앗이여, 너 또한 신이다. 왜 두려워하지? 지식이 너를 재개편하여 네가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까 두려운가?
그게 뭐가 두렵겠어? 애벌레가 고치를 벗어던지고 성충이 되는 걸 두려워하겠냐? 그럼 거리낄 것도 없겠군. 나는 너에게 삼라만상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다. 다룰 수 있다면 너의 것이다. 당연한 소리나 늘어놓는 주제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아주 유혹을 해대는군.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울렁거리는 이상한 빛깔은 치우고 어디 보여봐. 허풍이라면 마음껏 비웃어줄 테니. 어? 어? 뭐야? 도서관인가? 생각만큼 특별하진 않군. 거기다 전부 종이책이라니 시시해. 책 하나하나가 무식하게 큰 건 조금 특이하군. 과연 내용은 어떨지? 응? 오, 아니 설마 과연 그런 거였나?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거야 세상사가 예측 가능하다 믿는 멍청이들의 신앙일 뿐인데. 뭐야, 삼라만상의 진리 허풍이 아니라 진짜였어? 잠깐, 그렇다면 설마 그것도? 찾았다! 그런 거였군.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다고! 본래 하나였던 세상에 신의 손이 닿자 그 틈새 사이사이로 세상이 흘러 우주가 갈라졌다. 뭐, 이건 상식이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대목이지. 시간의 감시견이 자취를 감췄으니 이제 우린 그걸 훔칠 수 있어! 다이너모! 최우선 추적 대상을 적상추로 지정! 초월자가 되려면 꼭 필요하니 전력으로 확보하도록! 좋아, 좋아! 마침내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걸 알려주려 한 거군! 코스모의 전령! 나를 그곳에 데려가라! 오르트 구름 너머 모든 시간축이 교체하는 스펙트럼의 끝으로! 내가 새 세계의 지평을 열어주마! 오베론, 서두르세요. 오피리오, 페르디난드, 나머지도! 다행히 늦지 않았군요. 그 새도 사라져버렸고요. 저도 에드 형처럼 저렇게 수선하게 굴었나요? 저 정도는 아니었으니 걱정 마세요. 에드님은 무얼 깨달으신 걸까요? 장난 때문에 하는 헛소리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간 그 새가 또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브님은 어떻게 깨달으신 거죠? 이곳에 떨어지고부터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어요. 제 안의 방어 체계가 무언가에 반응했는데
그래서 영향을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레나님을 찾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시를 낭송하시는 걸 보고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 그래요. 레나가 창난 증세를 보이는 걸 보고 대강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 새 대체 정체가 뭘까? 새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암석 같은 것을 분석해봤지만 그건 이 세계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엘리오스의 것도 아니었어요. 추측이지만 헤니르 같은 외계의 존재가 아닐까 싶군요. 어떤 식으로 무슨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마계의 자리를 잡았던 미지의 존재. 더 조사해보고 싶었지만 계속 줄어들더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더군요. 뭔지는 몰라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오스에도 안 나타나면 좋겠고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의식을 잃은 분들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에드, 정신 차려요. 일어나서 당신 발로 걸으세요. 맥을 영 못 추리는데? 오베론, 오펠리어, 페르디난드 얼마나 세게 때린 거죠? 설마 힘 조절을 안 한 건가요? 시엘님께는 죄송하지만 키가 너무 크셔서 질질 끌고 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철퍼에 묶으면 그대로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청아, 할 수 있겠어? 할 수는 있지만 왜 맨날 묶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자력으로 벗어났어. 내 개입 불필요했다. 우리보다 빨라. 간파했다. 저들의 노련함, 우리에겐 없었다. 이봐요. 그거 이쪽으로 던지지 말아줄래요? 하지만 계속 갖고 있다간 터져버릴 거예요. 그럼 어디에도 사방에 물방울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드디어 찾았다. 다들 여기 있었네요. 들어봐요. 분명 괴물을 잡으면 다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데 아무리 가도 나밖에 없는 거 있죠? 설마 나만 남겨두고 다들 벌써 빠져나갔나 했다니까요? 리티야, 이거 받아줘. 이게 뭔데? 원래리? 뭐야 이 천둥 소리? 빨리 물방울이 없는 곳을 찾아서 던져버려야 돼. 이게 혹시 유도되는 거야? 와, 온다. 이야, 드디어 찾았네. 반갑다, 얘들아. 나 방금 이상한 새랑 싸우고 왔는데 엄청 오싹하더라. 너희도 만났어? 언니, 이거 받아요. 자, 잡았어. 이게 뭔데? 이제 도망쳐!
그러니까 내가 받아든 돌이 트로쉬가 가지고 있던 전기석이었다는 거지? 맞아요. 전기석으로 벼락이 유도되는데 그걸 아무 설명도 없이 나한테 떠넘겼다? 그럼요. 죄송해요. 저도 언니 오기 직전에 막 왔거든요. 그래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미안. 라비도 오자마자 받았는데 어디다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 리티아한테 줬어. 빨리 방안을 생각하려 했는데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잖아요.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요. 단장 씨가 잽싸서 다행이네요. 됐다. 아무튼 모두 무사하고 지나간 일이니까. 뒤끝 없이 털어주시는 언니 멋있다. 완전 최고예요. 평생 존경할게요. 엘리시스 멋있어. 완전 존경해. 과연 붉은 기사단의 단장다운 풍목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띄워주기는? 아무튼 얼굴 보니까 좋네. 여태 혼자 다녔단 말이야. 그래? 라비는 두 번째 공간부터 로제랑 만나서 같이 왔어. 나도 여태 혼자였어. 와, 진짜 끔찍했어요. 아마 저랑 싸운 상대들이 제일 무시무시했을걸요? 들어봐요. 웬 거칠거칠한 도마뱀 두 마리가 난데없이 날 사이에 두고 맹공을 펼쳐서! 제키네? 걔네뿐만이 아니라 재단을 지키는 음산한 사제들이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종을 울렸는데 그 파동이 심연숭배자군요. 뭐야?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고 보니 리티아님께서는 적을 전혀 모르셨겠군요. 완전히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이 뻔했죠. 광부 씨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싸웠겠네요. 수고했어요. 뭐지? 뭐죠? 무슨 말이에요? 혹시 적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상하다. 유물 탐사의 베테랑인 내가 그런 걸 놓쳤을 리가 없는데?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죠. 아무튼 모두 무사하잖아요? 뒤끝 없이 털어주는 리티아 멋있다. 완전 최고의 최고야. 뭐냐고요? 지금 나만 엄청 손해본 기분 드는데? 그런데 엘리시스님은 어느 적을 거쳐서 오셨죠? 나는 황금 여왕이랑 이상한 새, 그리고 트로시가 있는 여기로 왔어. 오, 라비도 로제랑 같이 황금 여왕님 만났어. 반짝반짝 예쁘던데? 장관이었죠. 눈이 즐거운 것과 별개로 정정하실 때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난 다시 싸워봐도 좋겠다 싶던데. 물론 박제가 되는 건 사양할 거지만.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을까? 다음 장소로 가면 만날 수 있나? 거울도 안 보이고 달리 변화도 없네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 같으니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보죠. 에? 여기 트로쉬가 있었다고? 네,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영리한 녀석이었습니다. 제법 애먹게 했죠. 그래도 한 마리면 괜찮지 않아? 세 마리일 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말은 쉽게 하네요. 다들 오는데 별 문제 없었니? 아직 안 온 사람이 누구지?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어? 에서드만 없네? 그럼 걘 아직도 혼자인 거예요? 와, 걔 진짜 운 없다. 나도 거의 막바지에 와서 모두와 만난 거긴 하지만. 혼자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새와 싸울 때 이브님과 레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흰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시무시했사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새가 있었나? 나와 아이샤, 노아는 황금 여왕과 싸울 때 만나서 곧장 이곳으로 왔다. 그게 3번째 전투였지. 그래? 나는 맨 처음 만난 게 황금 여왕이었는데. 환영이 몇이나 있었던 거지? 세어보자. 방금 두들겨 팬 트로쉬랑 이상한 괴물새랑 제키랑 메도바인 여왕이요. 시면의 사제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5이네요. 이게 다 관조자 씨의 일행이 만났던 마계의 적이었나 보죠? 정말 힘든 여정이었겠어. 하긴 우린 환영과 상대했다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실물과 만났을 테니까요. 게다가 우린 이미 한 번 싸워본 상대였지. 과거의 모습이거나 다른 환경에 서식하는 종이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의 실마리도 없이 싸우는 건 더 힘들었을 거야. 너희도 느끼지 않았어? 맞아. 난 과거의 황금 여왕을 만났을 때 그걸 크게 느꼈어. 몸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알더라? 지팡이를 휘두르는 동작으로 대강 뭘 하겠구나 하고 알아채기도 했고. 그러셨군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 새는 정말이지. 꿈에서도 다시 보고 싶지 않구나. 맞아요. 그 새와 조우한 순간부터 다들 눈빛이 이상해지고 알 수 없는 말을 해서 무서웠사옵니다. 우리가 마계에 오자마자 아무 정보 없이 그런 적을 만났다면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글쎄, 솔직히 자신은 없네요. 용사는 계속 괴물들이랑 싸우는 연습을 했던 거구나. 힘들었겠다. 왜 그랬을까? 또 싸우려고 그런 걸까? 그보단 통렬한 자기 반성과 집념의 결과물이겠지. 동료를 잃고 몸도 잃고 돌아가지도 못하게 된 마당에 도움마저 잃을 수는 없었던 거다.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일했다니 저였다면 진작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까 화냈던 게 조금 후회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다짜고짜 불러내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괴롭힌 건 너무했어, 아인 씨. 내가 뭘요? 어쩌다가 다 들었거든. 용사의 전 동료들까지 들먹이면서 그래야 했어. 아, 그 일 말이군요. 그래서 피아맨이 그랬어.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글쎄요. 이 유령, 나와 자신의 동료를 겹쳐보려 하는군. 대화를 즐기는 중에 미안하지만 적당히 할래요? 빨리 합류해야 하는데 이러다 시간 다 가겠어요. 아, 미안. 조금 들떴다. 실은 사제에게 궁금한 거 있었어. 피아맨은 대답 안 해줬거든. 뭐죠? 대답해 줄 테니 그만 귀찮게 하기로 해요.
신관, 궁금해요. 여신은 왜 이리도 비정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인간을 만든 것, 여신. 그런데 외면. 왜? 이해 불가. 틀렸어요. 여신께서는 인간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애를 내리지도 보살피지도 않았겠죠.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여신께서 내려주신 애를 잃은 거예요. 그 얘기 나도 들었어. 하지만 잘 모르겠다. 인간, 그저 인간. 인간의 오만함으론 신의 권위 침해받지 않아. 인간은 영원한 아이, 신 영원한 어른, 책임 더 고등한 존재에게. 그렇다면 의문, 신 무슨 책임졌어? 왜 우리 버렸어? 재밌네요. 정말 철저히 인간의, 아니 피조물의 시각이라서요. 피조물의 시각? 나 철없는 소리 한 거? 내 말엔 인간이 원하는 방향대로 신이 행동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오만한 발상이죠. 우월성과 책임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어요. 고등하다고 해서 반드시 열등한 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는 아이와 어른의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 피조물과 신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신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엘과 엘의 여인의 사례를 볼 때 신은 충분히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죠. 내 의무는 그저 신의 힘에 의지해 존재적 불안을 떨치고자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욕구의 반영일 뿐이에요. 그거 신의 뜻? 신의 시각 그렇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나는 신이 아닌데요. 하지만 저 혹시 기분 상했어? 나 때문에? 나 묻고 싶은 거 아직 더 있는데. 신의 대리자인 나조차도 신의 의중을 알 수 없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요. 꽤나 당돌하고 맹랑한 질문이네요. 허를 찔린 기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방금의 대화로 너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다? 너 동료들이 따돌리기라도 했나요? 나? 그냥 분위기를 타서 조금 골려준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할 때마다 무척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 마계에 온 줄 알고 돌려보내려 했던 것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300년 동안 누구와도 대화를 못 해본 것 치고는 제법 말도 잘하더군. 그렇지. 그 엉터리 말이 신기하게 다 이해가 되더라. 옛날엔 꽤 달변가였겠던걸. 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됐지만 관조자 씨도 해결하려고 꽤 애쓴 모양이니 이해해주자.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는구나. 싸우는 내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말이다. 뒤떨어진 놈이랑 같이 있겠지. 엘소드가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죠. 그 녀석은 무슨 상대를 만났으려나? 설마 진짜 운이 나빠서 다섯이랑 다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감기도 덜 나았고 혼자 상대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의외네요, 에드 형. 형이라면 거울에 관심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요. 맞아. 저 물건의 진가를 모르는 너희들한테 길게 말할 생각 없어. 난 조사하고 갈 테니
너희끼리 가든가. 이러면서 거들먹거릴 줄 알았는데. 뭘 모르는군. 저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야. 안이한 마음으로 접근할 건 더더욱 아니고. 흥미롭고 조사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 내 관심사는 아니야. 그럼 형의 관심사는 뭔데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적상추랑 오크? 오크 구름? 거기 너머에 지팡이를 연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몰라, 하나도 기억 안 나. 너희 설마 그 녀석을 마주보면서 상대한 거야? 딱 봐도 그러면 안 되게 생겼던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새가 말도 걸고 그랬을 텐데. 말? 글쎄, 사람 같은 목소리로 비명을 질러대서 기분 나쁘긴 하더라. 그래서 눈 딱 감고 싸웠지. 비명을 질렀어요? 발성기관이 없는 생물이던데. 점점 기분 나빠지는데, 우리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까요? 참, 잊고 있었다. 라비, 모두에게 알려줄 거 있어. 뭔데? 거울이 펑 하면서 우리를 여기저기 흩어지게 한 이유 말이야. 용사가 알려줬어. 아, 맞아요. 잊고 있었군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따로 이유를 들으신 분 계신가요? 나니, 못 들었어. 나도 전혀. 무슨 이야기였어? 이건? 엘의 마스터님들께서 꼭 지니고 있으라고 하신 장신구입니다. 예쁘지? 라비도 가지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어. 봐도 되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장신구 좋아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 아마 이게 거울 폭주의 원인일지도? 네? 그냥 약간의 마법이 걸려있는 장신구일 뿐일 텐데요? 너희 아무것도 못 느꼈다? 라비는 가끔씩 몰랑몰랑 샤랄랄라 하는 힘이 느껴지긴 했어. 저는 전혀 그 장신구에 힘이 깃들어 있다거나 하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별 말씀은 없으셨고요. 아마 모두 부적 삼아 차고 다니실 텐데. 그럴만도. 장신구는 특별하지 않아. 힘은 너희에게 있어. 이거 단순 매개. 그러니까 초심자용? 응? 이거 수련에 도움되는 거였어? 벨론드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 애초에 무슨 힘이죠? 너희의 힘, 내면의 힘. 다시 말해 정신 수양의 극치. 너로 인해 태어나 너의 힘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너를 지키는 힘. 희귀하다. 엘 폭주로 인해 드물어졌다. 단순 수양으론 얻을 수 없어. 생과 사를 넘나들며 한계를 극복한 뒤에야 열리는 결실. 용사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아는 사람 만나서 들었다. 나한테도 있다고 했어. 느낄 수 없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 추측. 이런 몸이 되어서 더 잘 감지되는 듯?
이게 왜 거울을 쿵 하게 만든 건데? 그건 영의 힘에 가까워. 그래서 내가 지나는 통로 파장과 충돌한 걸로 추측. 일시적으로. 그 힘이라는 게 정령 같은 건가요? 그거랑 달라. 스피릿, 어, 패밀리요? 정령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레나님이라면 아실까요? 독자적 생명 아니야. 개념으로 치면 얼에 가깝다. 어? 모르겠어. 아무튼 교감하는 것. 자, 돌려준다. 방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착각이겠지만 정말 힘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자극받고 있다. 육체, 쇠하지만 정신은 고양한다. 이곳에서 너희 성장의 밑거름 얻어가는 게 있을지도. 너희 휘말린 거 실수였어. 하지만 그걸로 도움 된다면 기쁠 거야.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니. 레나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들으십니까? 보통의 아티팩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난 뭔가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만 들었어. 로쏘님이나 다른 마스터님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라는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엘 폭주면 정말 까마득히 옛날 일이잖아요. 폭발보다도 300년 전의 일이니 한 800년 전쯤인데요? 뭐? 800년이라고? 아, 까마득하네. 그 정도면 데니프님은 아시려나? 무슨 힘일까요? 육체는 쇠하지만 정신은 고양한다라. 흔해 빠진 근성론과는 다른 얘기겠지. 내면의 힘, 정신 수양의 극치, 생과 사를 넘나들고 극복해야 열리는 결실? 고매한 도인이나 정점에 오른 무도가의 경지를 설명할 때 빗대는 말들이 있죠. 득도했다거나 무아지경에 빠졌다거나 하는 말 같은 거요? 네, 특정 분야의 이해가 극에 달했거나 깊은 집중에 빠졌을 때를 비유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단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는 현상이라면? 뭔가 짚히는 게 있나? 네, 성수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르는군요. 엘 폭주와 함께 드물어졌다고 했으니 엘을 복원하고 거대 엘과 접촉한 저희에게 변화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군요.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라비는 멋진 뿔도 있고 폭실폭실하고 보기만 해도 포근포근해지는 그런 멋진 힘이면 좋겠어. 뭐? 그거 완전 구름이잖아. 맞아! 구름이처럼! 근데 너 마족을 꺼리는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까도 그래. 엘프들이 인간을 기만했다고 비꼬긴 했지만 레나 누나를 도와주러 가기도 했고 말이야. 악감정은 없어. 그리고 엘프는 내 오해였다. 그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 나 너희 보면서 배웠어.
그동안 계속 패인 찾았다.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고려 못한 변수나 실수 있었는지.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린 적 알려고 하지 않아서 졌던 거야. 너희 호기심 많다. 적에게도. 너희는 아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괴물들의 환영을 만든 것도 그것 때문이고. 네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아니야. 달라. 우리는 적을 알아가는 거 두려워했어. 마족이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두려웠다. 그래야 그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원망할 수 있으니까. 어리석음 택한 건 우릴 위해서야. 죽이기 위해 어리석음을 택했다고? 그들은 천성부터 악하고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저주받은 피조물이어야 했어. 죽어 마땅한, 사라져야 마땅한 모든 원망의 대상이자 추악하고 더러운 찌꺼기! 칼로 베고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했어. 너의 동료 마족 피한 것도 그것 때문. 유감은 없다. 그냥 멀리해야 마음 편해서. 있지. 넌 용감해. 그리고 상냥해. 그게 너희를 여러 번 구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걸 너무 알게 되면 못 싸워. 너의 고민, 그런 계열. 알게 되면 싸울 수 없다. 때론 선택해야 해. 상냥한 이해자 말고 싸우는 바보. 사정 따위 알려들지 않고 벌레를 밟아 죽이듯 무지한 폭력을 휘두를 줄 아는 도살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 동경이나 확신, 꼭 그런 것만은 아닐지도. 여긴 그리고 지금 싸우는 바보가 필요해. 난 이곳 좋아하지 않아. 괜찮아? 응, 미안해. 괜찮아. 힘들면 여기 안 있어도 돼. 아니, 너 혼자야. 같이 있을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모였어? 응, 내 길 이어져 있지 않았어. 어디에도. 그래? 이번엔 운이 없었네. 그래도 여기 마지막. 끝나면 나갈 수 있어. 할 말 있어. 우리 비참하게 패배했어. 원망스러웠어. 너희 보고 조금 미운 마음 들었어. 우린 가질 수 없던 기회. 너희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만날 수 있어 기뻐. 그리고 너희에게 힘되고 싶어. 그래야 나와 동료들의 죽음, 무의미한 개죽음이 아니게 되니까. 조금 이기적인 마음도 있다. 난 너 마음에 들어. 만약 우리 시간 같았다면 친구가 됐을 수도. 난 이미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고마워. 나 무척 그리웠어, 친구. 여기 내가 마지막으로 동료를 잃었던 곳. 나에게서 가장 괴로운 장소. 그래서 가장 까다롭고 위험해. 조심할게. 맡겨줘. 시끄러워! 다들 침착해라. 제군, 서둘러 대형을 유지해라. 이건 이곳은 여신의 재단. 우리는 여신의 소를 받고 있다. 겁내지 마라. 가라! 여신께서 우리를 보신다! 페이타. 지원 병력입니까? 벨더 경비 14단 10자 생존자 없습니다. 젠장!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래, 네 피 아니야. 내 동료도 아니야. 이건 모두 다 헛것. 정신을 잃지 마. 너를 잃지 마. 집중해. 질게! 나무면 나무답게! 나무가 할 것 같은 공격이나 하라고! 치사하게 남의 속 뒤집어대지 말고! 저것 끔찍한 생각 머리에 심고 절망에 빠뜨려. 먹잇감이 지쳐 힘을 잃으면 현혹해. 꽃가루 같은 것 분무해 마음 안정시켜. 채찍과 당근 주듯이. 나무의 형상한 기생체, 피와 생명력을 양분 삼는. 아! 됐나? 쓰러뜨린 건가? 괜찮아? 정신 잃지 않았어. 잘했어. 쓰러뜨렸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괜찮아. 더 싸울 수 있어. 저것 하나가 아닌 복수의 객체 모여있다. 내 일격이 그들의 연결 일시적으로 끊었어. 그뿐. 완전히 침묵시키는 거 무리. 하지만 무력화했으니
나가는 길 열렸어. 지금 가면 너, 동료들 모두 원래 있던 곳에서 눈 뜬다. 뜨게 될 거야. 서둘러. 귀목 회복하면 다시 다쳐. 알았어. 그렇게 할게.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괴로운 기억 보게 한 것. 나가면 전부 잊을 수 있어. 나도 첫 만남 엉망진창 없던 일 하고 싶으니까. 잊어버린다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너도 그래도 괜찮은 거야? 손 내밀어 보렴. 손? 이렇게? 응, 그렇게. 이건 갑자기 왜? 역시 너도 선택 받았구나. 아니, 달라. 더 특별해. 나보다도 더. 어쩌면 너야말로 힘 되어줄게. 나를 찾아와. 찾아오라고? 응, 너희 찾아올 거야. 찾게 돼 있어. 이미 보고 왔으니까. 재생, 다시 일어나려고 해. 문 닫힐 거야. 지체하지 말고 가. 어서! 알겠어. 고마워. 꼭 다시 만나. 수드! 구해줘! 제발! 도와줘! 가면 안 돼! 너무 괴로워! 들으면 안 돼. 저건 다 가짜야. 우리를 두고 도망치는 건가요? 너무해요! 어떻게 우린 동료잖아요! 웃기지 마! 내 동료들이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잠깐! 제발 저도 데리고 나가주세요. 누구야? 전 당신과 이야기던 자의 동료입니다. 긴 시간 귀목에 붙잡혀 있었어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마계로 온 걸 줄곧 후회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오스의 태양을 보고 싶어요. 제발 절 여기서 꺼내주세요. 부디 제 손을. 나도 데리고 가자! 알았어! 어서 잡아! 바보 되어야 한댔잖아. 안 되겠어. 기회 지금뿐. 위험하지만 강제로. 게일포스!
아, 잘 잤다. 응? 뭐야? 다 자고 있네? 어이, 다들 일어나봐요. 이브도 잠든 거야? 나 참, 다들 안전한 곳이라고 너무 긴장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절전 모드였습니다. 이상하군요. 쉬려 한 기억은 없는데. 피곤했어? 미안, 장난친 거였는데. 괜찮은 거지? 더 쉬는 게 어때? 그래야겠군요.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해? 뭐야 이거? 뭐야 이 자식 무겁게! 야! 다리 치워! 네. 뭐죠? 누가 방금 제 다리를 친 것 같은데. 나다 이 자식아! 남의 몸에다 다리 올리고 찾지 말라고! 클라모르! 클라모르! 다행이다. 거기 있구나. 아니, 그냥... 왜지? 그냥 갑자기 클라모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어. 쪽잠을 잔 것처럼 머리가 멍하네요. 눈도 따끔따끔하고. 내가 왜 검을 들고 잠들었지? 레이브님, 죄송해요. 왜 창을 여기 뒀지? 라비, 왠지 엄청 긴 꿈 꾼 것 같아. 니샤도 그렇지? 안 되겠네. 다우징 로드 같은 마기 탐지기 같은 거 하나 있어야겠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자꾸 수맥 같은 게 흐르는 자리만 골라서 자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돼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 다 미신이야. 수맥은 몰라도 마귀는 진짜로 잠에 영향을 준다고 누가 그랬지 않았나?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네. 자, 라비 기상! 후히! 우이, 엘소드도 어서 일어나! 엘소드, 일어나봐. 몸은 좀 괜찮으냐? 일어나서 밥 먹고 자거라. 어서. 몸이 완전 불똥이잖아요. 엘소드, 괜찮아요? 온몸이 무겁고 아파. 욱신거려. 분명 어젯밤엔 멀쩡했는데 어디가 아파? 팔에 난 이 긴 자국은 뭐야? 밤새 누가 팔 묶어서 끌고 다니기라도 했어? 아니야, 이건 내 잘못. 바보가 되지 못해서. 뭐야? 다들 기억 못하는 거야? 분명 용사가... 어이, 이 자식 헛소리 해대잖아.
큰일이다. 찬물 가져올게요. 누가 이마에 올릴 수건 좀 찾아주세요. 그랬구나. 날 내보내려고 마법을. 충격 때문에 기억하는 건가? 이미 고열로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시끄러워요. 엘서드, 엘프씨가 진통제를 가져올 거예요. 더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쉬어요. 이건 감기 몸살이 아니라 전신 타박상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엘서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용사가 어떡해요. 헛것을 보고 계신가 봐요. 에이씨, 몰라. 그냥 잘래. 엘소드! 죽으면 안 돼! 인간은 죄의 태생에 관심이 없는 탓에 그들이 자신들의 터전에 자리를 잡고 난 뒤에야 그 존재를 인지하곤 한다. 로렌시아 대륙의 한 작은 마을. 이름 없던 아이도 그랬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왔을까? 아니면 흘러 이곳까지 당도하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아는 체를 하며 아양을 떨고 먹을 것을 구걸할 땐 세양쥐. 술에 거나하게 취한 주정뱅이나 주머니 권리를 소홀히 하는 뜨내기들의 지갑을 훔칠 땐 도둑쥐. 하지만 대체로는 비쩍 마르고 꾀지지한 몰골로 쓰레기통을 뒤지며 남의 집 헛간에서 몰래 잠을 청하는 시궁쥐였다. 평소엔 죽은 듯이 조용했다가 가끔 마주쳐 사람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쥐. 단지 그뿐. 누구도, 그 아이 자신도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시궁쥐가 아마도 10살쯤 되었을 때 공존의 축제를 맞아 소란스럽고 들뜬 마을에 한 이방인들이 나타났다. 긴 지팡이를 들고 소박한 로봇을 뒤집어 쓴 남자와 그를 호위하는 훤칠한 키에 활을 가진 여자. 그들은 모험 중에 발견한 저주받은 보물을 처분하기 위해 신전을 찾은 사제 피아멘과 궁수 마거릿이었다. 마을을 방문한 여느 모험가들이 그렇듯이 시내를 구경하며 묵을 곳을 찾던 그들의 곁을 쥐가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두 모험가의 예리한 감각이 주머니가 퍽 가벼워진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다가온 사제가 가볍게 웃자 쥐는 다가올 매질을 예감하며 몸을 움츠렸다. 쥐의 무릎을 꿇린 마거릿이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보석을 훔칠 수도 있었는데 지갑만 훔친 것은 소매치기로서의 양심이냐고. 쥐는 매를 겁내면서도 기죽지 않고 퉁명스레 대답했다. 그건 위험해.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안 건드린 거야. 쥐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아메는 이치로운 눈빛으로 꾀재지한 꼬마 도둑을 바라보며 보석을 꺼내들었다. 이 보석에서 뭔가가 느껴진다고 말한 건가요? 쥐는 그 불결하고 사악한 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온몸을 뒤로 뺐다. 사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석을 회수했다. 손가락 끝만 스쳐도 목숨을 빼앗는 강력한 저주가 걸린 보석을 한눈에 알아보다니 이 아이는 무척 감이 좋은 게 분명하다.
두 모험가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저주받은 신물을 처분하기 위해 신전이 있는 마을에 들렀던 것이다. 사제가 손짓하자 쥐의 머리를 잡아 누르던 마거릿의 손이 걷어졌다. 도둑질을 눈감아 줄 테니 내 일을 돕지 않겠습니까? 모험가들은 괴물을 쓰러뜨리고 저주받은 땅을 정화하며 평생을 세상에 봉사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거두어진 쥐는 싸우는 것을 배웠다. 몸집이 작고 날랜 쥐는 검술의 재능을 보였다. 검을 자기 몸처럼 능숙하게 다루고 자신보다 대여섯 배는 큰 괴물에게 겁도 없이 달려들어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세상은 쥐가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구할 영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재능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수많은 괴물을 쓰러뜨렸으며 많은 마을을 위험에서 구했다. 그들의 뜻에 많은 이들이 감복하여 힘을 더했고 동료가 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용사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았다. 기쁜 일이었으나 피아메는 걱정했다. 영웅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고 절망에 빠졌다는 뜻이리라. 마족의 공격으로 작은 마을이 폐허가 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도시가 하루아침에 마족의 습격을 받아 지도에서 사라졌을 때 왕국은 마족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은 용사 일행을 불러 물었다. 마족은 어떻게 우리 세상으로 침입하는가? 영웅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라고. 사제는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희는 거대한 균열이 나타나 죽음의 기운을 흩뿌리고 그 틈새로 괴물이 뛰쳐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너머에 있을 마족의 기원을 없애야만 하겠군. 일행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왕은 우리에게 죽으러 가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 균열의 너머는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필시 수많은 괴물이 도사리는 마구릴터. 살아 돌아오리란 기대는 병적으로 낙천적인 광인이나 할 법한 발상이었다. 왕명을 어기고 죽을 것이냐, 괴물의 땅으로 가서 죽을 것이냐. 무엇을 골라도 도착지는 정해져 있는 현실이 그들 코앞에 있었다. 망명이니 은신이니 하는 무용한 대화가 몇 시간쯤 오갔다. 그게 되겠냐는 질타와 달리 방도가 있느냐는 말은 그 사이 몇 번이고 나왔다. 해볼만 하지 않아? 일행의 눈치를 살피기만 하던 용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모두의 입안은 이미 바싹 말라 있었다. 입술에 바를 침조차 남지 않은 일행은 텅 빈 눈으로 일단 용사의 말을 드러나 보기로 했다. 용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여정 중 만났던 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혼자 남겨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청년이 내월에 결혼한다는 소식.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노인이 상심을 떨치고 집필하던 책을 완성한 뒤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 화재로 모든 것이 불탄 마을이 거주민들의 노력으로 재건되고 있다는 이야기. 일행들은
용사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추억에 잠겼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족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잖아? 그러니 세상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음 계단을 밟는 게 어때? 용사의 천진한 말에 모두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각자 생각에 잠겼다. 사제 피아메는 진작부터 마음을 정했다. 단지 다른 이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었기에 잠자코 있었을 뿐이었다. 궁수 마거릿은 사제를 사랑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그의 곁뿐이라 말하며 일찍이 갈 길을 정했다. 사냥꾼 알리사에게는 빚이 있었다. 한때 조부의 것이었던 채무가 부모를 거쳐 그에게 이어졌다. 그러자 그는 골치 아파지는 빚쟁이들과 손맛없는 시시한 나무장작 대신 마족을 패기로 결심해서 떠났다. 쌍둥이 마법사 피네와 피는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속삭였다. 엘의 폭발 이후 크게 쇠해버린 다른 마법사들과 달리 그들의 마력은 더욱 강해졌고 그 사실은 온갖 불온한 추문을 가져왔다. 화형대를 피해 달아난 쌍둥이 남매는 곧 어느 땅이든 자신들에게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 없는 기사 아이호드는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검을 들어 올린 뒤 힘차게 바닥에 내리찍었다. 그는 고귀한 신분이었으나 자신이 저지른 불명예를 참회하고자 여정에 올랐다. 그의 참회는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음유시인 투르벨은 동료들이 일생일대 심각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악기의 현을 만지작거리며 새로 작곡한 곡에 가사를 붙이고 있었다. 병적일 만큼 낙천적인 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제발로 사지를 향해 걸어 들어가기를 결심한 이들의 각오가 굳건했음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굳건한 각오에도 마굴의 험난함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들은 얼마 안가 이 땅을 마굴이라 지칭하기엔 지나치게 넓고 방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굴 따위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속한 엘리오스와도 같은 또 하나의 세계, 바로 마계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마족은 사람과는 다른 몬스터의 일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엘리오스의 보편적인 상식이었다. 하여 용사 일행들은 마굴 토벌이 제 아무리 위험해도 거대 오크 부락을 치는 정도일 것이라 막연히 판단한 것이다. 명백한 오판이었다. 끝없는 어둠과 낯선 규칙, 상식을 비우는 괴물들. 용사들은 매 순간 생존을 위해 피튀기며 싸웠고 크고 작은 부상을 안은 채 목숨만 건져 퇴각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어느 날 용사들은 타조만한 크기의 새를 발견했다. 느리고 부리가 없는 새는 이따금 목을 꿀렁거리며 기묘한 소리를 내었다. 닭처럼 소화를 돕는 기관이 목에 있으리라 추측한 그들은 쇠약해진 동료의 원기 회복을 위해 그 짐승을 사냥하기로 했다.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이 없는 걸 보면 육식을 하는 짐승은 아닐 거야. 한 마리만 잡아도 이틀은 먹을 수 있겠는데? 독이 없으면 좋겠네. 아, 뼈까지 붓고 와서 수프를 만들면 끝내주겠는걸? 입맛을 다시며 군침을 삼키던 그들은 손쉽게 새를 사냥했다.
그저 덩치가 조금 큰 닭을 잡는 정도의 수고뿐이었다. 절명한 새의 깃털을 뽑으려 날개 쪽지를 들어올린 순간 어디선가 딱, 딱 하는 소리가 울렸다. 아직 살아있나? 그럴 리가. 분명 죽은 걸 확인했어. 그럼 이 딱딱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그때 산의 일부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대한 어둠, 칠흑의 깃털이 바람에 너울치는 숲처럼 춤추며 날개를 펼 때 용사 일행은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용사 일행이 죽인 새와 같은, 그러나 훨씬 더 거대한 새. 날갯짓 한 번에 밤하늘의 모든 별을 쓸어내린 듯한 그 거대한 새가 형형이 빛나는 외눈을 뜨고 일행을 겨냥하고 있었다. 우리가 죽인 것은 새끼였구나. 우리는 이것들의 둥지에서 변변한 자기 보호 능력조차 없는 어린 핏덩이를 살해한 죗값을 치르게 되겠구나. 사방에서 신경 거슬리는 딱딱 소리가 울려 퍼지자 용사 일행들은 가진 짐을 모두 내던지고 황급히 무기를 움켜쥐었다. 그 행동은 수많은 전투를 거쳐온 전사들의 움직임이라기엔 무척이나 엉성했지만 죽음이 임박함을 깨달은 몸이 마구 등을 떠밀어대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리라. 그 거대한 새가 부리로 쪼거나 짓밟으려 하거나 날갯짓하며 일행들을 위협했다면 차라리 상황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공격이니까. 하지만 그것의 섬뜩한 눈동자는 용사들의 몸을 얼어붙게 했고 펼친 날개 속의 기묘한 무늬는 인간의 사고를 마비하고 인지를 왜곡시켰다. 고향에 있을 연인이 부르는 소리나 도망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환청, 어서 악몽에서 깨어나라는 동료의 절절한 외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떠한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미신적 공포가 이 성을 억누르고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용사 일행 중 누구도 이런 적과 싸워본 적은 없었다. 겨우 이 성을 붙잡은 기사의 공격이 새에게 명중했다. 불가해한 공포의 형상화와도 같은 새는 소리 없는 파동을 내지르며 거대한 몸을 움츠렸고 즉시 모든 환상이 유리처럼 박살났다. 일행은 서로가 서로의 살을 파헤치고 있었음을 깨닫고 전율하여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는 와중에도 신경을 거슬리는 딱딱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직 새는 많이 있었다. 지나치게 많았다. 용사 일행들은 충격과 공포로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부상자들을 끌고 퇴각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른 세계의 이방인에게 마귀는 단 한순간의 안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부상과 허기에 지친 몸이 하나둘 적의 침입을 허락한다. 침묵의 기사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다. 평생에 걸친 참회는 영원으로 이어졌다.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가 동료를 구하고 죽음으로써 명예를 회복했길. 그리하여
자신의 구속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졌기를 동료들은 간절히 바랐다. 사냥꾼은 황금 여왕의 전리품이 되었다. 여왕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호화로운 진열장에 그를 전시했다. 자신의 몸뚱이는 빚을 갚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농담처럼 말하던 그가 그 사실에 만족했을지는 모르겠다.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였기에 죽음도 응당 그래야 한다는 듯 쌍둥이 마법사들은 함께 눈을 감았다. 불길한 힘을 다룬다는 이유로 배척받던 그들은 자신들의 마력이 마족에게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줄곧 의심해 왔었고 마침내 마계에서 답을 얻었다. 세계가 다른 탓에 두 마법사의 부름에 응할 수 없던 강대한 존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소원대로 동료들을 지켰고 그 핏값으로 목숨을 거둬갔다. 음유 시인의 입가에서 마침내 미소가 걷어졌다. 그는 마족의 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보름을 생존한 보상으로 남다른 낙천성을 얻었던 사람이었다. 사고 당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온갖 슬픔과 고뇌를 앗아간 대신 웃음과 농담을 가득 채웠고 그의 세상에 비탄과 슬픔이 없는 탓에 그는 동료들의 죽음에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도 미칠 듯한 광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입가에 얼룩처럼 남은 피 틀린 미소를 끝으로 자신의 비극을 되찾은 광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황야의 마수에게서 간신히 도망친 용사와 궁수는 의식 잃은 사제를 둘러맨 채 정신없이 뛰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정신은 온몸을 난도질하는 격통과 요리되어 해방되길 원했다. 하지만 용사는 고통으로 의식을 다잡고 이성으로 말 안 듣는 육체를 잡아끌며 악착같이 몸을 내질렀다. 땅이 몇 번이나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고 몸을 매질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마침내 안전해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다. 얕은 호수 한가운데 넓게 가지를 들이운 커다란 나무가 그들을 반겼다. 용사가 용사이기 이전 두 사람과 함께 시시덕거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추억의 장소와도 닮은 곳이었다. 황량한 풍경과 이파리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 무엇 하나 그때의 나무와 같은 점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그 풍경에 위안을 얻었다. 얕은 호수를 건너 나무 아래에 도착한 그들은 나무 등치 아래 의식 잃은 사제를 뉘었다. 그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푸석해진 머리카락이 나무 아래에 고인 얕은 무릉덩이에 살포시 퍼졌다. 소금쟁이가 수면을 간지럽히듯 사제의 머리카락이 웅덩이에 작은 파문을 만드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용사는 불시에 날아든 주먹에 턱을 맞고 나동그라졌다. 전부 네 탓이야! 궁수의 얼굴은 분노와 원망의 질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네가 마굴로 가자고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피아맨도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다 너 때문이잖아. 너의 그 잘난감으로 미리 알아챌 수 있었으면서. 잠자코 주저앉아 한동안 이어지는 긴 폭언을 듣던 용사는
벌떡 일어나 궁수를 밀쳤다. 그런 말 하지 마! 슬픈 거잖아! 속상한 거잖아! 피아맨이 다쳐서 괴로운 거잖아! 그럼 그렇게 말해! 슬프다고! 나도 슬퍼! 괴롭고 미안해! 그러니까 솔직하게 슬프다고 해! 네가 그러면 난 바보라서 진짜로 믿는단 말이야! 닥쳐! 진짜야! 난 진짜로 네가 싫어! 피아맨이 아니라 네가 다쳐야 했어! 싫어!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제발 눈을 떠!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까 일어나! 제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음을 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환경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자연의 이치가 이번엔 그들에게 닿았을 뿐이다. 다소간의 시간이 흘렀다. 피로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던 용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듯 몸을 일으켰다. 위기를 감지하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한순간 눈꺼풀을 강제로 잡아 열고 단번에 모든 상황을 이해시킨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피를 연상케 하는 호수의 붉은 빛이 하늘에 뜬 달마저 물들이고 있다. 얕은 호수 바닥에 무질서하게 얽힌 나무의 뿌리들은 강제로 끄집어내진 생물의 내장 같았으며 물의 왜곡이 더해져서 그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양 번들거리고 꿈틀거리는 듯했다. 호수 전체가 짐승의 배를 갈라 열어젖힌 듯한 살풍경한 광경이었다. 용사는 아연실색하며 급히 자신의 몸을 살폈다. 어느샌가 나무의 가느다란 뿌리들이 천천히 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마치 거미가 사냥감을 거미줄로 감싸듯이. 용사는 급히 뿌리를 뜯어내며 동료들을 살폈다. 의식을 잃은 사자는 뿌리에 거의 감겨서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았고 궁수는 그 옆에 누워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거린, 어서 뿌리를 치우고 일어나! 피아맨을 구해야 해! 뿌리를 마구 뜯어내며 용사가 외쳤다. 그러나 궁수는 힘없이 대답했다. 이미 죽었어. 용사의 몸이 굳었다. 스스로 한 일이건만 세상이 멈춤에 따라 제 몸도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며 자아가 요동쳤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난 곁에 남을 거야. 내 짐을 가져가. 네 능력은 신이 내린 축복이야. 너라면 우리와 다르게 정말로 마족의 근원을 끝장낼 수 있을지 몰라. 그 말을 끝으로 영원한 침묵이 이어졌다. 격렬하게 휘몰아치던 감정의 추박에서 가까스로 풀려난 용사는 자신의 몸을 올가맨 나무 줄기를 마저 잡아뜯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 줄기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바싹 말라 생기를 잃어가는 나무 껍질 같았지만 묘하게 부드러운 질감은 버섯이나 노인의 피부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통통하게 살이 올라 생기 있고 부드러웠다. 용사는 급히 짐을 챙겨 호수를 빠져나갔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혼자가 되어 거리낄 것이 없어진 용사는 닥치는 대로 마물들을 사냥하고 균열을 파괴했다. 한때는 영웅이라 떠받들어지던 검의 귀재가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던 작고 초라한 시공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으슥한 곳을 떠돌고 더러운 것을 주워먹고 마주치는 모든 것에 이를 드러내며 악착같이 생을 구가하는 거친 삶이 그에게 가장 잘 맞았던 걸지도 모른다. 쥐는 이름을 포함해 그의 아버지였던, 자매였던, 형제였던, 친구이자 은사였던 이들이 남긴 사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야만의 세계에 자신을 맞췄다. 균열 넘어 따사로운 엘리오스의 풍향이 보였을 때는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의 평화, 고요한 언덕과 그 위에 그늘을 들이우는 커다란 나무. 하필이면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괴물만이 가득한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검을 고쳐쥐고 균열을 박살냈다. 그리운 풍경이 삽시간에 사라졌다.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쥐는 감정을 억지로 눌러 삼켰다. 자신에게는 사명이 있다. 죽은 동료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세계를 지킨다는 사명. 남은 목숨은 모조리 그 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신이 떠나간 동료들의 목숨에 바치는 최후의 헌사라고 여기며 비정한 세상의 법칙이 고독한 투사의 목에도 칼을 들이미는 때가 오고야 말았다. 울컥울컥 몸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생명에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쥐조차도 마음이 흔들렸다.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외로웠을 따름이다. 자신을 거둬준 사제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쥐이지만 그럼에도 쥐는 신을 믿지 않았다. 죽음 너머에서 먼저 떠나간 동료들과 재회하는 상상 또한 그걸 믿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부질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쥐는 가방을 뒤적여 작은 수정 구슬을 꺼냈다. 투명한 유리 안에 별처럼 세공한 보석이 든 구슬은 마계의 물건이었다. 황금 여왕의 영토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짐가방 속에서 발견했더랬다. 아주 강한 힘을 지녔군요. 사용해선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해 마침내 불행해지고 말 거예요. 분명 버리기로 한 물건이었지만 구슬은 태연히 궁수의 짐 속에 잠들어 있었다. 몰래 챙긴 모양이었다. 불행해도 좋다. 비참해져도 좋다. 다만 나는 알고 싶다.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쥐는 구슬을 쥐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 난 알고 싶어.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었을지. 모두가 죽지 않고 함께 이겨낼 길이 있었을지. 흐느낌 사이로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심도 새어나왔다. 부대! 동료들을 더
다시 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내 목숨은 내가 정할 거야. 그리고 구슬은 쥐의 소망에 화답하여 영롱한 빛을 내뿜었다. 그것은 쥐의 소원을 충실히 받아들였다. 그 강력한 마계의 보물은 쥐의 소원을 전부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의식을 잃은 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허약한 인간의 육체에서 벗어나 환상의 존재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새로 얻은 힘으로 그는 꿈에 그리던 동료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웃는 얼굴, 함께 싸우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졌다. 허나 그것은 허상. 오로지 볼 수만 있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으며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박제된 추억. 쥐의 상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후회를 곱씹던 지는 한 인간 일행들을 발견했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인간이 마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지옥. 우리가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웬걸.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마족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 도움받으며 마계에서 안전지대를 확보해 나갔다. 거울로 엘수색대의 행보를 엿본 쥐는 큰 충격을 받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쥐가 추구했으면서도 찾지 못한 답을 엘수색대가 일부 편린이나마 그에게 보여준 것이다. 긴 시간 홀로 고독하던 쥐의 마음에 여러 감정이 얽혔다. 그들을 연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며 알고 싶고 아끼고 싶었다. 자신과 동료들은 실패했다. 그것은 번복할 수 없는 고정된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저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의 희생이 저들의 토양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의미를 남긴 것이 되지 않을까. 쥐는 그들을 불러들이기로 했다. 그들이 무너질지 아니면 끝내 살아남아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쥐는 알고 싶어졌다.